안녕하십니까. 업사이클 리서치입니다. 참 시장이 하루를 편하게 해주지 않네요. 우리가 연휴일 때는 그렇게 좋다가 딱 연휴가 끝나고 환호를 하면서 금요일 시장이 마감을 했는데, 금요일 오후에 저녁에 또 글로벌 증시가 요동을 치는 악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뭐 협상을 위한 서로 신경전이냐 뭐 아니냐 뭐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시장은 급락으로 일단은 화답을 했습니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시장 내용의 발단을 좀 본다라면, 일단은 그 금요일에 나왔던 뉴스예요. 이거는 뭐 이야기를 사실은 뭐 텔레에다 언급을 해드렸지만 뭐 조금 뭐 항상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조금 너무 시장에 취해가지고 좀 요걸 약간 등한시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가 그날 하루만 본다라면. 그래서 일단은 중국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히토류 수출 금지를 했고요. 미국 선박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니들이 우리 중국 선박 세금 부과하니까 우리도 세금 부과하겠다. 얘기를 했죠. 거기다가 이제 퀄컴, 브로드컴, 독점 혐의 조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엔비디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방을 매겼습니다. 매겼는데 뭐 미국은 별 대응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 오전에는 사실은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미국 개장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증시는 조금 더 상승을 가고 싶어 하는 모습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건 아니었지만 나스닥이 한 0.3% 전후로 해서 어떤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12시가 넘어가면서 주가가 이제 그냥 와장창창 무너져 버렸죠. 그러면서 반등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마이너스, 이건 이제 애프터 마켓까지 포함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한 3.4%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올리겠다. 니들 내 말 안 들어? 알겠어. 관세 100% 매기겠다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월요일에, 물론 지금 토요일 오후 10시, 오후 9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또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되면 또 제가 내일 바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인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별 다른 내용이 없어요. 진전된 내용이 없다. 뭐 트럼프가 그 이후에 시진핑을 만날 거다. 시진핑은 만나겠다 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타코 트럼프냐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끝났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중국에서 별 내용이 없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는 시진핑을 만나든 안 만나든 에이펙은 온다라고 했는데, 뭐 요거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것 때문에 다시 시장이 뭐 3% 급등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는 어쩔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작년 8월 5일과 같은 급락은 아닐 거라 보고 있어요. 8월 5일과 같은 이러한 모습은, 이게 월요일인데요, 이러한 모습은 아니다 생각은 좀 하고 있지만, 이날 뭐 8.7% 장중에 10%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이렇게 밀린다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의 조정은 대비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이죠. 9월 26일 이날 장중 3%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야간 선물 기준으로 따지면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4% 조정이 나오면서 끝났습니다.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4% 조정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전날에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3%인가 해서 끝났었거든요. 마이너스 3%인가 해서 끝났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2% 정도 에서 시작을 해서 밀린 거기 때문에 내일 뭐 마이너스 4% 나올 가능성이 적다. 하지만 어쨌든 야간 선물을 감안한다라면 블랙 먼데이는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좀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이 금요일 오후에 나온 뉴스인데요. 금요일 오후에 나온 뉴스인데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그 자민당하고 국민당이 연립정부가 파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새로운 총리가 되게 힘들다. 아무래도 이건 뭐 제가 뭐 일본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일본은 되게 보수적인 나라니까요. 개코 원숭이. 그래서 뭐 여자한테 총리를 줄 수 없다. 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여자라서 여자가 무슨 정치를 해? 무슨 여자가 일본을 대표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일본 증시에는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일본이 어쨌든 다카이치 랠리라 그래가지고 이날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0월 6일에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거를 반납을 할 가능성이 높죠.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닌데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고 다카이치 총리가 되게 힘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음봉으로 이렇게 메꿀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나온 꼬인 실타래를 본다라면 중국의 히토류 미국 반도체 기업 규제가 트럼프 관세로 맞대응됐고요. 또 미국 셧다운이 장기화된다라는 부분들도 좀 부담스러운 거죠. 미국이 지금 공무원을 지금 해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대응이 그전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셧다운 장기화가 중국의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 요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중국 대응에 미흡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 추임 불투명, 다카이치 랠리 후퇴 우려가. 왜냐하면 일본 야당은 중도 경제를 외칩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 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결론을 이제 먼저 내리고 시장을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10월 말까지는 다소 힘든 증시가 될 수 있다. 이게 진짜로 악재가 이게 블랙스완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소위. 갑자기 튀어나온 거잖아요. 이거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악재가 튀어나온 것이고, 이것이 이제 월요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것이 저는 10월 말까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셧다운이 장기화된다는 거죠. 셧다운이 장기화. 지금 베팅 사이트에서는 3주 이상 지속될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주 지난 거,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한 2주 이상은 더 남았다 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시즌 이게 협상을 위한 전략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요.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아직은 결론이 안 났어요. 지금 뭐 트럼프가 에이펙에 오겠다라고는 말을 했지만 아직 회동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10월 말까지 최소한 이번 주 내내 계속 영향을 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일본 총리는 20일 전후로 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 아직은 결론 난 게 없죠. 특히 우리 시장의 가장 취약한 문제 지금 1,400원 이상 1,430원을 찍었어요. 야간에 1,430원을 한번 찍어줬고 지금 1,427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율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은 10월 말까지는 쉽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보셔야죠. 이거 꺾이지 않는 건 나의 마음, 바뀌지 않는 건 빅테크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발생하지만 11선 이하부터는 좀 분할 매수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11선이냐 21선이냐 이건 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요건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 무슨 말이냐면, 자, 나스닥을 보시면 어제의 하락으로 인해서 최근 한 달 정도 끌어올린 것을 그냥 병풍을 쳐버렸어요. 이걸 제가 이제 소위 병풍 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병풍을 치게 되면 추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지금 당장 해소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당장 해소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갈 수는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저는 이제 최소 10월 말까지 본다라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요때가 언제냐? 요때가 될지 이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FOMC 아니면 이제 합의, 미중 합의. 그게 일단은 해소가 돼야 된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은 해소가 돼야 된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의 한 번에 더 조정은 있을 수 있다. 내일 당장 월요일에 당장 조정이 아니라 한 번에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음봉이 나와가지고 최근 한 달 정도의 주가를 돌려놨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다시 한번 6,500 이하로 한번 좀 출렁거릴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에 일본의 조정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분위기는 3% 이상의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일본 선물 볼까요? 일본 니케이 지수 선물 보시면 7% 아 미치겠네. 네, 7% 조정이 나오면서 마감했죠. 아, 제가 이건 못 봤네요. 일본 선물을 보면 7% 조정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게 힘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출렁거렸고, 그리고 나서
추가로 미국이 밀리면서 5% 조정이 나오면서 7% 조정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최근에 올린 걸 다 토해내게 된다라면 일본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간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러한 모습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본다라면 일단 전 11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1선이면 결국에는 요 자리거든요. 3,470 그리고 21선이면 이 자리입니다. 3,400 초반. 우리는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연휴가 있었죠. 여기 5일이 없잖아요. 5일 동안은 이게 올라온 게 없어요. 이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기 때문에 11선이라고 해도 21선하고 관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다. 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요 사이까지 11선하고 21선 사이까지 어떤 조정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화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9만전자는 한번 깰 가능성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과도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약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만약에 5일선 이하로 조정을 받는다라면 한 하이닉스가 35만원까지 조정을 받는다라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20% 정도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20% 정도. 16%, 20% 가까이 조정이 나오는 거고, 삼성전자도 한 10%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 두 기업이 10% 조정이 나오면 증시에는 최소 3%에서 4% 정도까지는 주가지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3,450, 3,400 초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국 소비주입니다. 이거부터 또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월요일의 주가 흐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월요일의 주가 흐름이 일단 중요하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본다라면 일단은 11선을 깼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5일선까지 내려온다. 최소. 왜냐면 우리는 오후 거래일이 비어있기 때문에 11선까지는 모르겠어요. 11선까지는 모르겠지만 5일선까지는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 5일선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5일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여기서 이겨내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브로드컴 좀 무너졌죠.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좀 반도체가 좀 힘들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소비주죠. 사실은 연휴가 끝나고 나서 중국 소비주가 힘을 못 냈어요. 상승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행, 카지노 다 면세 다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화장품들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소비주라고 할 수 있는 의복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화장품 어디지? 네, 화장품주들도 좀 제법 센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미용 쪽도 조금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엔터는 올라왔는데 이것도 조금은 영향을 좀 있을 수 있죠.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는 먼저 진입하지 말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는 좀 조심히 보자. 그리고 로봇주들도 좀 과열 양상을 좀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월요일 시장을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급이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외국인 수급이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만약에 시장이 흔들린다라면 외국인 수급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만 본다라면, 이번 달 기준으로 본다라면 외국인이 한 5조 가까이 지금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5조 원 정도 주식을 사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한 3조 원? 3조 미만으로 떨어지면 조심하자. 3조 미만으로 떨어지면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일 외국인의 매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자, 얘네들이 좀, 이걸 좀 대비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화요일에 시장이 엄청나게 오를 때 외국인은 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막판에 매도가 엄청 쏟아진 거예요. 막판에 매도가 엄청 쏟아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수를 청산했다는 얘기거든요. 매수를 청산한 것이다. 매수를 청산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약간 쉬어갈 수 있다. 급락은 아니지만 약간 쉬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외국인들은 하고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10시 이제 공개 방송을 할 때 오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는 조금 정리를 좀 하자. 내 다음 주 시장이 좀 좋지 못할 수 있다. 다음 주 시장이 좀 좋지 못할 수 있으니까 조금 정리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좀 정리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말을 마감했는데 돌발 악재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내일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식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V자 반등은 쉽진 않다. 단번에 이때와는 좀 다르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이때와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때는 이제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한 어떤 기대 우려감으로 주가 하락이 나왔던 거고, 이거는 외부 변수에 의한 하락인데 그런 것들이 좀 많죠. 이게 당장 해소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외국인 수급이 한번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냐, 외국인 수급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재밌는 뉴스가 주말에 한번 또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미국계는 장투, 영국계는 단타, 결이 다른 투자 패턴. 우리나라에는 영국계 자금이 제일 많습니다. 영국계의 자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미국계, 뭐 이게 뭐 다른 나라, 뭐 싱가포르, 뭐 이런 쪽인데, 보시면, 국적별로 본다라면, 그 영국의 매수, 매도 합계가 557조, 전체 47%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케이먼 제도, 룩셈부르크, 요것도 약간 영국계 자금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국계 자금이 거의 한 50에서 60%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0%. 그 나머지가 이제 싱가포르 국부펀드 쪽, 그리고 이제 미국 쪽 자금이 크죠. 네. 그래서 영국은 약간 단기 이쪽 자금은 약간 투기적 자금이 좀 커요. 투기적 성향이 큽니다. 투기적 성향이 커요. 단타로도 많이 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은 외부 변수에 의해서 순식간에 매도 매수가 커질 수 있습니다.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미국계 자금은 장기 투자, 미국계 자금은 장기 투자를 하는데 영국계 자금은 좀 단기 매매를 좀 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월요일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금요일에 오전에 현금을 좀 챙기자. 저는 지금부터는 하이닉스 안 삽니다. 지금은 매력이 없다. 조금 정리를 좀 하자. 삼성전자 지금 매력이 좀 없으니까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또 다시 공격적으로 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조정이 어디서 끝나는지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코스피 지수로 본다라면 11선 혹은 21선까지는 조정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내일 당장이 아니라 이번 달 중에 본다라면 10월 중에 본다라면 이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주식 비중을 높이는 전략. 그래서 저는 다음 주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꺾이진 않아요. 꺾이진 않지만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트럼프, 시진핑의 싸움을 좀 지켜보시죠. 그리고 블랙 먼데이, 한번 우리가 그래도 이거를 너무 두렵게 생각하기보다는 기회로 삼자. 항상 위기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3,600까지 올라온 거예요. 관세 때 2,200까지 밀렸었던 시장이 3,600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어떻게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위기는 기회다. 하지만 첫 번째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내일 이렇게 뭐 업데이트가 되면 바로 짧은 영상이라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사이클 리서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